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실로 죄송합니다. 경영이 있는지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달라는데 동문서답형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이 고인에 대한 부분인 만큼 저희도 조심스럽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의 갑작스런 사망을 둘러싼 배경을 두고요. 의혹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가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급작스러운 평화의 우리집 압수수색 이후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다며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호소하셨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어떤 입장 밝히셨습니까? 서로 생각하시는 데는 어디? 윤미향 사퇴하라! 의원님 지금 심경 어떠십니까? 의원님 심경 어떠십니까? 윤미향 사퇴하라! 시간을 조금 돌려볼게요, 이현정이. 네. 토요일 밤이었잖아요, 이 그렇습니다. 사건의 시작.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쉼터 소장. 그런데 최초 신고자는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인데 윤 의원 측의 입장은 뭐 별다른 게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이게 고인이 극단적 선택하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근데 또 의문점이기 때문에 예. 이 의문점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처음에 이게 이제 사실이 보도될 때는 이 그 마포쉼터 A 소장의 지인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지인이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서 걱정이 돼서 이제 소방서에다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파주에 있는 그 집에 좀 들어가 달라고 연락을 했다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오늘 확인된 것에 따르면 예. 당초에 이걸 이제 전화를 한 사람이 바로 윤미향 의원의 이제 최근에 윤미향 의원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서 보좌진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보좌진이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그 돌아가신 분께서 이 전화기를 본인의 차에다가 놔두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연락이 계속 안 됐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날 저녁 10시 반쯤에 좀 이상하다 해서 이제 소방서에다 연락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윤미향 의원이 이제 보좌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자체를 윤미향 의원하고 소통을 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이 보좌진은 원래 우리가 이제 전화가 안 되면 어디 뭐 자고 있는 모양이 어디 갔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전화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해서 119까지 신고를 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들을 이제 야당 측에서 좀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장현철 변호사 좀 더 구체적으로 곽상도 의원이요. 이 SNS 미스터리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중간에서 정확히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의혹 제기입니까? 우선 제가 시간 순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당일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윤미향 의원의 보좌진이죠. 함께 이 정의원 활동을 했던 신고자가 이 소장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방문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니까 그날 오후 10시 35분에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과 소방서에서 일찍 출동해서 10시 50분에 자택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소장님이 안타깝게 숨져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이 숨진 것을 발견하고 1시간쯤 뒤인 자정 무렵에 윤미향 의원이 과거 이 쉼터 소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는 게시물을 다시 올렸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곽상도 의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윤미향 의원이 과연 이 게시물, 인연을 강조하는 과거의 게시물을 올렸던 자정 무렵까지 이 소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겠느냐.
왜냐하면 국회 보좌관이 된다는 것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측근이고 이번에 새로 보좌관이 된 것도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정대협 활동을 계속했던 활동가 출신이거든요. 이 신고자가. 그런 신고자가 이 쉼터 소장이 걱정돼서 9시 10시 무렵부터 자택에 가서 신고도 10시 35분에 하고 10시 50분쯤에 숨져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1시간가량 지나서 그 1시간 사이에 윤 의원에게는 아무 연락이 안 갔을 수가 있겠느냐. 모르고 이것을 올렸겠느냐. 뭔가 의심스럽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도 어떤 게 문제다라고 딱 집어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소장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관계에 있어서 전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확실하게 진실을 밝혀야만 이분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검토를 해보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주장하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걸 단순히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도 고인의 명복을 더 빌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 교수님. 네. 그런데 오늘 새롭게 알려진 사실 가운데 하나가 이것도 의문점인가요? 집이 아닌 차량에서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 그럼 왜 그러냐? 이 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해봐야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예측이 가능한 거는 이 소장이라는 분이 너무 경황이 없어 휴대전화를 놓고 내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제 너무 충격을 많이 받다 보면 그걸 챙기지 못하고 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휴대전화 내용을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일단 경찰이 지난 이제 오전 10시 35분에 파주 집으로 귀가하고 이제 보좌진 신고를 받고서 경찰에 도착해서 집을 열어서 숨진 소장을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는데 예. 그 시간 동안 전화기에 누가 뭐 전화를 했는지도 나올 것이고 또 그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흔적을 전화기에 남겼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 이 전화기를 압수를 해서 포렌식 검사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 또 통화를 그중에 누가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느 정도 정황이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요. 정 변호사님. 네. 또 하나 있는데 오후에 제가 보도된 기사를 한번 봤었을 때 이 숨진 쉼터 소장 유품 가운데 검찰 수사관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예, 마포 쉼터에 있는 그 유품 중에서 서부지검의 수사관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그러고요. 저 화면에 나오는 저 예, 부분이죠. 거기다 서부지검은 지난번에 그 압수수색을 갈 때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안 열어줘서 내가 서부지검의 누구누구인데 그러면 그 변호인에게 알려달라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변호인하고 통화해서 들어갔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 의원 측은 계속 그 돌아가신 분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그래서 뭐 압수수색도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은 윤미향 대표가 이 돈을 횡령했는지 여부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분은 무슨 격리 업무를 맡으신 분도 아니고 할머니들 직접 이렇게 옆에서 소위 케어하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본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을까? 그 점에 관해서 이제 우리는 돌아가신 분께 여쭤볼 수는 없고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부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 5월 30일 트위터에 윤미향 대표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개인 계좌 이름으로 해서 이순덕 할머니 조익금을 받았다. 그런 게 떴다 그러고 또 사망하신 날, 그날 또 저녁에도 또 이분의 개인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이 캡처까지 됐다 그래요. 그럼 혹시,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이분이 그런 것 때문에 심리적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분 이름으로 돈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겠죠. 근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장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조사받고 있는데 직원이 목숨을 끊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는 좀 얘기할 때. 예, 그래서 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이제 경찰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미스테리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기부금 유용 의혹으로 시작된 정 의원 사태가 급작스럽게 쉼터 소장의 죽음으로 계속해서 사건은 일단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검찰에서 상세하게 소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장례위원회가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상주였던 제 이름으로 계좌를 낸 것이었고요. 그 외 길어놓 김복동 할머니를 유럽으로 모시고 가면서 비즈니스로 편하게 모시고 가고 싶다 하는 취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명의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잘못이고 앞으로 그것은 소명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검찰이 어제부터 마지막 통화자도 지금 추적하고 있고 찾고 있고 이 숨진 쉼터 소장과 그리고 휴대전화도 포렌식 지금 작업을 거의 마쳤다는 소식도 좀 접했는데
외장하드, 회계 의혹, 여기까지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아마 정황들은 아마 검찰이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회계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신 분이 아니고 그렇죠. 마포 쉼터에서 할머니들과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 이런 것들만 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지금 검찰의 수사 핵심과는 좀 비껴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남기신 이제 외장하드라든지 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어떤 단서를 좀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사건이 생기면 이런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에 검찰 수사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포렌식을 오랫동안 그 이제 이 암호가 있어서 오랫동안 사실은 암호 풀 작업을 해서 이제 암호를 풀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암호가 어렵지 않는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굉장히 수사에 좀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혜치 변호사님, 그런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쉼터 소장이 11년 전에 논문을 썼는데 화면을 좀 다시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11년 전 논문에서도 만성 적자를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의미로 좀 살펴봐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구절이 이 논문에 있는데 불안정한 저임금 구조 속에서 쉼터 실질적 운영자인 실장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을 바라는 것은 거의 희생에 가까운 일이다라는 문구도 있어요. 이게 아마 본인의 처지를 직접 빗댄 것 같아요. 윤미향 의원도 이분에 대해서 SNS에 글 올릴 때 처음에 임금이 80만 원이다. 그래서 사람 찾는데 어려웠다는 말도 했거든요. 그리고 이 소장님이 사표를 뭐 3번이나 썼다 이런 말도 있는데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드신 과정에도 불구하고 정말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그 좋은 마음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정말 대의를 위하는 마음 하나로 그 저임금과 희생을 참아오신 분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안성쉼터 호화 논란도 언론을 통해서 불거졌죠. 그리고 지금 정의원이 기부와 후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쓰지 않고 축적해 놓은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된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이어졌죠. 저는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언론 탓, 검찰 탓이 아니라 본인은 정말 처음에 임금 80만 원 받으면서 할머니와 숙식을 하고 논문에도 쓸 정도로 희생을 정말 기꺼이 감수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이 운동을 해오셨는데 누구보다 피해자 할머니들 직접 돕는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안성에는 무슨 초호화 쉼터가 있고 그리고 또 쓰지 않은 예산이 20몇 억이 있고 이랬다면 그동안 헌신하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중간에서 과연 뭔가 무척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러한 혼란,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과 불안감을 느꼈던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제대로 추모하고 기릴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끔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추적하고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이 그리고 일부 언론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의혹 제기 분명히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비공개 장례 이틀째를 맞은 이 쉼터 소장의 빈소에는 민주당 의원들, 여권 의원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여전히 비공개라서 저희가 뭐 화면을 촬영할 수도 뭐 사진을 받아볼 수도 없긴 한데 뭐 오늘 유튜브로는 뭐 생중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진선미 의원, 고민정 의원도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다녀오셨고요. 뭐 조희영 교육감도 조의를 표하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분이 30년 동안 정말 정대협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위안 발문에서 헌신하신 거잖아요. 본인도 함께 거주하면서 박봉에 뭐 많은 돈을 받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경의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이 30년 이상을 정말 위안 발문에서 희생하고 헌신한 부분 이 부분에서 기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게 정재계에 있는 분들이 가서 조문하고 하는 부분은 저는 뭐 긍정적으로 잘했다고 봅니다. 이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도 열심히 일하신 부분에 대한 우리가 경의는 표해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조의를 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당에서는요. 이런 의혹 제기 말고도 정의연 사태 한 달 만에 침묵을 깬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합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입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윤미향을 비판하는 것이지 위안부 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횡령이 있는지 개인적인 치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달라는데 동문서답형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국민과 대통령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야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야당은 이현정 의원님, 대통령이
동문서답하고 있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결국 이제 이 운동이 어떤 폄훼하는 이런 세력에 대해서 또 대의가 존중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번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뭐냐면 결국 뭐 언론과 검찰이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한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용수 할머님이 정의원의 그동안의 어떤 회계의 문제점, 또 윤미향 의원이 왜 국회로 갔는가에 대한 문제점, 또 수요시 집회를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문제점, 이걸 제기하면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폄훼할 수 있죠. 더군다나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는 분들이 할머니에 대해서 정말 차마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거는 그분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여당 대표가 이 문제는 사사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 뭐 친여 방송인 같은 경우는 뭐 할머니 쓰어주신 그 배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실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비난하는 대상자가 주로 여권에 있는 분들이에요. 네. 자,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의 핵심인 결국 윤미향 의원에 비롯된 문제에 대해서는 왜 지적이 없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동안 시민단체의 어떤 투명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민단체가, 대부분의 시민단체는요, 어떤 면에서 정말 과자 한 봉지까지 다 공개할 정도로 투명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즉,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이 문제를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지금 곽상도 의원이 그동안 정의연에 지원해준 그 자료를 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의연 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뭔가 정부가 투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여성가족부는 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여가부를 좀 더 대통령께서 챙겨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또 윤미향 의원 관련한 의혹이 조금은 더 대통령 어제 발언을 했지만 커지면서 지금 뭐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나요? 청와대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입장을 좀 내놨는데 뭐 특정인에 대한 뭐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이겠죠. 수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장혜철 평론가님, 결국은 이 앞으로 어제 얘기했던 대통령의 메시지로 이 여권, 뭐 청와대는 가름을 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야당이나 언론에서 주문하는 게 대통령께서 직접 윤미향 의원이 잘못했는지 잘못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답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답을 내리시면 그게 특정인 수사에 대한 의견이고 입장 밝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적 의혹이 불거졌고, 특히나 대통령께서도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 운동의 중심이고 역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전체 예산의 3%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의혹이 없게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우선이라는 그런 원론적인 발언조차 없이 마치 모든 시민사회,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든 시민사회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뭉뚱그리시면 이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이 받아야 될 검증은 그만큼 물타기가 되고 희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 이 얘기는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어제 시민단체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런데 여가부가 정의연 자료에 대해서 거부 이유를 내세운 게 피할머니들의 개인정보 때문이다.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건 굉장히 타당하지 않은 답변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안건심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 때 저렇게 안 내면 예. 형사처벌 받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요구하면 내놔야 되는데 그 자료 자체도 지난 10년간 위원 명단과 그동안 정기보고서를 달라는 거니까 이 개인정보가 관계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내놓겠다는 거는 지금 여성가족부가 그 10억 넘는 돈을 국민의 세금을 밀어놓고도 그 뒤 제대로 감독 안 했다는 걸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피하면서 개인정보 좀 지우고 내면 되거든요. 결국 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의혹을 그대로 넘어가겠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